돼지고기의 향이 훨씬 강하니까 좋습니다. 집에서 꼭 한번 해드셔보세요. 정말 와, 이건 정말 최고 추천드립니다. 추천. 강추 까르보나라.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성악가 김은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까르보나라라는 이 파스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까르보나라, 여러분들 뭐 요즘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이 파스타인데요. 여러분들이 까르보나라 하면 제일 뭐가 생각나십니까? 하얀 크림 소스와 거기 들어간 뭐 베이컨부터 여러 가지 야채, 좀 느끼하게 먹는 그런 소스를 우리가 흔히 까르보나라라고 알고 계시지 않은가요? 여러분들에게 까르보나라에 대한 좀 상식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까르보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탈리아에서 미국을 건너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전해지면서 많이 변형이 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도요, 전통 까르보나라를 판매를 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도 지금 예전에 있는 기존의 까르보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게 아니죠. 원래 오리지널 까르보나라를 접하고 거기에 매력에 빠진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제가 오늘은 이 까르보나라의 전통 까르보나라에 대한 설명과 또 그걸 만드는 법까지 해서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자, 까르보나라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여러분들 까르보나라가 어느 지역 음식인지가 먼저 중요하겠죠. 까르보나라는 이탈리아 수도가 로마죠. 바로 이 로마의 향토 음식, 바로 그 지역 음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까르보나라가 왜 로마에서 시작되었는가? 자, 역사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다 보면 이탈리아 로마를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건축물들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합니다. 제가 로마에서도 10년 있었잖아요. 그 건축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이 건축 자재들이 필요했겠죠. 자, 첫 번째로는 돌이 필요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사용을 했던 강화 콘크리트를 사용합니다. 그 콘크리트에 화산재를 집어넣는데요. 이 화산재를 채구라는 이 채굴장이, 그러니까 채굴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화산재를 채구라는 채굴장하고 이런 인부들이 아무래도 보면은 석탄 캐는 것처럼 이게 먼지를 많이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채석장 주변 그리고 채굴장 주변에는 이 돼지고기의 비계 부분을 가지고 이용한 요리들이 상당히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동의보감에도 나오고요. 과거 로마 시대 때의 그 당시 의학 서적에도 이 돼지 비계에 대한 의학적인 효능이 다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돼지 비계, 흔히 우리는 먹으면 살찌고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반대입니다. 돼지 비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포화지방보다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이 훨씬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돼지 비계는 실제로 우리 몸에 흡수가 되고 나면은 이 림프관을 타고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밖으로 배출시키는데 아주 유용한 식재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TV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돼지 비계를 많이 드시면 미세먼지 많은 날 혹은 집 대청소라고 먼지를 많이 마신 날 이 폐 속으로 이 먼지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돼지 비계를 먹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불포화지방산들이 바로 몸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것을 바깥으로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건강에 굉장히 유익한 음식이 돼지 비계다. 여러분들 뭐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돼지 비계가 너무 많은 누명을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돼지 비계만을 가지고 사용한 요리들이 발달을 했는데요. 그게 시간을 지나면서 나중에 파스타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돼지 비계를 먹을 때 돼지 비계만 먹어서는 흡수율이 떨어지고요. 돼지 비계에다가 매운 성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고추라든가 후추라든가.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요, 파스타를 사용을 하는데 바로 돼지 비계 성분들을 기름을 내고 파스타를 썼고, 그 당시 로마에서 가장 많이 먹었던 치즈가 바로 빼꼬리노 로마노입니다. 로마식 양치즈라는 뜻인데요. 이 치즈를 버무리고 마지막에 느끼한 맛을 잡아주기 위해서 후추를 굉장히 많이 뿌렸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미세게 크리미한 소스 위에다가 시커먼 후추를 막 뿌려놓으면은 꼭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그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마치 숯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까르보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영어로 수치 뭐죠? 카본이죠. 이탈리안 말로도 까르보네가 바로 수치란 말이고요. 쑥가루를 뿌린 파스타다. 그래서 까르보나라라는 말이 어원이 된 겁니다. 자, 오늘 계기로 여러분들이 사실 이 까르보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좀 많이 새롭게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크리미한 크림 파스타와 까르보나라가 사실은 구별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전통 까르보나라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자, 그러면 까르보나라 스파게티를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이 끓고 있고요. 제가 오늘은 1인분 기준으로 파스타 100g 정도를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g을 삶는데 지난번 설명했지만 1리터 이상의 물이 필요하고요. 저는 지금 약 2리터 정도의 물을 준비했고요. 2리터의 소금 간은 20g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면수를 써야 되기도 하고요. 또 빼꼬리라고 굉장히 짭니다. 그래서 면수를 조금 덜 짜게 하기 위해서 한 스푼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정량은 2스푼입니다. 한 스푼만 녹여서 면을 삶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이렇게 넣고요. 바로 집게로 넣어줍니다. 시간은 6분인데요. 실제로 나중에 팬에다가 1분 더 해야 되지만 7분을 삶아야 적정선이기 때문에 오늘은 7분의 면을 삶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스에 불을 켜고요. 준비해둔 삼겹살을 팬에 넣고 한번 볶도록 하겠습니다. 센 불에다가 볶게 되면은 단백질이 금방 익어버리기 때문에 이 속에서 기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온에서부터 서서히 익히다 보면은 이 삼겹살 기름 부위에서 기름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기름에다가 파스타면을 한번 코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돼지고기 기름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집에서 베이컨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요즘은 베이컨이 기름이 많잖아요. 그래서 베이컨을 만드실 때 올리브 오일을 조금 섞으셔서 만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레시피에는 마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삼겹살이 익어가는 동안 저희는 계란을 준비하는데요. 1인분 기준에 계란은 3알이 필요합니다. 계란을 전체 다 쓰지 않고요. 저는 노른자만 쓸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흰자를 사용할 경우 흰자는 프로테인, 바로 단백질이잖아요. 열과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금방 응어리져서 나중에 파스타 만들 때 소스가 스크럼블처럼 계란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노른자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노른자를 제가 따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흰자가 제일 적게 들어가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나중에 흰자는 따로 사용을 할 겁니다. 삼겹살이 익고 있죠. 자, 보시면 삼겹살에서 기름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요, 삼겹살이 굉장히 크리스피하게 바짝 익도록 구워주시는 게 나중에 드실 때도 식감이 훨씬 좋습니다. 자, 이거 하는 동안 저는 노른자와 갈아둔 빼꼬리인데요. 빼꼬리는 1인분 기준에 25에서 30g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맛에 따라 간의 어느 정도 농도가 맞추는에 따라서 25 맞으시면 25g, 30g 해도 짜지 않게 생각하시면 30g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25g을 준비했고요. 자, 계란 노른자에다가 넣어주시고, 그 다음 핀기로 노른자와 치즈가 잘 섞이도록 이렇게 저어줍니다. 이게 나중에 소스가 될 겁니다. 여기다가 후추도 조금만 넣어드릴게요. 소스는 준비가 다 됐고요. 잠시 두고 삼겹살을, 자, 저는 오늘은 지금 코팅된 얇은 팬을 썼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온도가 떨어진 다음에 소스를 섞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방 식을 수 있는 일반 얇은 코팅 팬을 쓰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면수를 써서 이 돼지 기름과 면수를 소스화되도록 해주겠습니다. 면수를 한 국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집게는 기름 많이 볶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면수를 조금 더 넣을게요. 그러면 기름과 물과 반응이 되어서 좀 걸쭉한 소스가 만들어집니다. 자, 면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얘를 거의 다 익어가고요. 면은 1분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노른자 같은 경우에는 살모넬라균 때문에 걱정스러운 분이 계시다면 67도 정도면은 살균이 됩니다. 그래서 끓는 물에 위에 중탕을 해서 여기다 두고 이 위에서 한 번 더 저어준다면 1차적으로 한번 소독이 됩니다. 그러면은 균으로부터 더 안심하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나중에 파스타 위에 버무릴 때 그 잔열로 이미 다 균은 다 죽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파스타가 거의 다 됐습니다. 파스타는 불을 끌 거고요. 물에서 이제 스파게티를 면수를 하나 더 추가해서 한 번만 더 이 위에서 면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기서 제가 불을 끄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물기가 있지만 얘를 만테카를 통해서 유화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물기가 있던 소스는 이렇게 약간 걸쭉한 소스로 변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열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약 71도 정도가 나옵니다. 71도. 한 김만 더 식히고 60도대로 떨어지면 계란 노른자를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의 온도는 67, 8도인데 지금 현재 이 팬의 온도가 아직 87도입니다. 보이시나요? 87도. 온도가 조금 더 떨어지기를 기다릴게요. 한 번 더 만테카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70도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노른자를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가정에서 온도계가 없으시다면 손바닥으로 올렸을 때 아주 뜨겁지가 않다면 온도가 도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팬에다가 준비된 노른자 소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넣어주시고요. 이 상태로 보시면 이대로 저으면 굉장히 뻑뻑하죠. 굉장히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이때 면수를 조금씩 섞어가면서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금세 이렇게 노르스름한 예쁜 크림이 완성이 됩니다. 자, 보시면 크림이 예쁘게 완성이 되었죠? 자,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접시에 옮겨 담고 후추를 뿌리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접시에 옮겨 담아 볼까요? 접시에 옮겨 담겠습니다. 국자랑 집게를 이용하셔서 돌돌돌 마시면 됩니다. 접시 가운데 담아주시고요. 이렇게 놔주시고요. 마치 숟가락을 뿌린 것 같은 효과를 지금부터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완성된 파스타를 한번 맛을 볼까요? 저기 제2의 고향이 로마가 생각납니다. 확실히 베이컨보다 삼겹살 쓰니까 이 돼지고기의 향이 훨씬 강하니까 좋습니다. 집에서 꼭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게 정말 최고 추천드립니다. 추천. 강추 까르보나라.